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6회 오후 문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실기 45문제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생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자,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틀렸네요. 2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자, 베개나 쿠션은 어디에? 마비된 쪽에 그러니까 틀렸네요. 3번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이렇게 하면 살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죠. 국 또는 차 또는 물을 한 숟가락 먹은 후에 음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5번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 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쪽은 어디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이니까 어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자, 이러면 식사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정답이네요. 2번 음식을 부드럽게 하여 조리한다.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4번 가벼운 숟가락 안 되고 무거운 숟가락.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 먹는 것이 아니고 따로 먹게 됩니다. 3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 자, 많은 약이니까 나누어 먹이면 되겠죠? 나누어 먹이는 거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2, 3차례 먹게 한다. 39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 의치를 왜 빼준다고 했을까요? 정답은 2번 잇몸 압박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왜 빼주지? 압박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40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수액 주사 부위가 부어올랐어요. 자, 이러면 일단은 잠그고 보고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아니죠.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잠근다 나왔습니다. 잠그고 보고한다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속도를 빨리 안되죠.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5번 부어오른 부위는 잠그고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잠근다. 41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자, 휠체어로 화장실을 가려고 해요. 1번 휠체어는 어디? 건강한 쪽, 그러니까 왼쪽에 놓아야 합니다. 2번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면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에 옮긴다. 틀렸죠? 휠체어를 잠그고 항상 잠금 장치 중요합니다.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에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자,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일으켜야 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닫기 원하면 닫아두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대상자를 일으킬 때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일으켜서 몸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힙니다. 42번 편마비 대상자 침상배설. 침상배설은 간이변기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신 후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히. 자, 침대에서 들 때는 음악이나 텔레비전을 틀어준다고 했지요. 2번 변기는 끓는 물로 끓인 후,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자, 침상 옆에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필요할 때 그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안 되죠. 4번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자, 그렇죠. 허리 아래 부분에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좋은 자세. 자, 힘주기 좋은 자세는 좌위라고 했습니다. 반자위 또는 아니 반자위 말고 그냥 좌위. 그래서 이렇게 때 앉아서 그래야 변이 잘 나온다고 했죠. 정답은 허리 아래에 덮개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동변기 사용 시에는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끼얹는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어디에? 항문에 끼얹는다. 그러면 항문이 이완이 되면서 변이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냥 화장실에 있다면 비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동변기는 비데가 없기 때문에 뭘 한다? 비데와 같은 기능인 물을 끼얹어 준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욕창 예방. 1번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알코올 소독 아니죠.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안 되고 즉시.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 아니고 미지근한 물. 그래야 자극이 없다고 했어요.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싼다.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1번 수면 중에 연결관 잠가둔다. 안되죠.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아니고 비웠을 때 어느 정도 찼을 때 비워줍니다.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정답입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5번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보면 빠지겠죠?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안됩니다. 다시 한번 45번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 돕는 방법 어떻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45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습니다. 귀약을 점적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투여한다. 자, 똑바로 누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누워야 귀가 올라오겠죠. 2번 냉장고에서 하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온다고 했습니다. 3번 귀를 후하방 안 되고 후상방이라고 했습니다. 4번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말고 느슨하게.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어떻게? 같은 자세로.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쪽 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5분간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5분간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47번 침대에서 대상자 머리 감기기입니다. 자, 대상자가 침대에 머리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쪽 모서리 쪽으로 머리를 해 주어야 머리를 감길 수가 있겠죠.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방수포는 엉덩이까지 아니고 어깨까지 깔면 되겠죠. 3번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을 필요 없죠. 가슴까지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놓을 필요가 없죠. 패드 끝은 머리 패드를 까는 거기 때문에 접어넣는 것 아닙니다. 패드가 없다면 신문지를 말아서 패드 대용으로 쓰라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자, 발 청결입니다. 1번 발톱은 일자로, 자, 둥글게는 손톱이죠. 2번 발가락 사이에는 소독액으로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누로 잘 씻어주면 되겠죠.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아니고 면양말.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맞는 말이네요. 5번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 아니죠. 따뜻한 물.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요. 자, 치매 대상자 설득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시원한 물로 안 되죠. 2번 해열제를 먹인 후 이거는 처방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목욕 대신 물놀이 이것도 안 되죠. 4번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준다. 자, 이것은 대상자가 자꾸 목욕시켜 달라고 하니까 미지근한 물로 대체해서 해주는 방법이네요. 이것이 옳은 답입니다. 5번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자,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자, 이렇게도 있지만 막무가내다. 그러면 기관에 알리고 가족과 또 상의하고 하는 방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50번 엉덩이를 들 수 없다고 했네요. 자, 엉덩이를 들 수 없으면 하의 갈아입히는 방법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로 몸을 돌려가면서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벗겨준다. 51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요양보호사 1인 그리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편마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시커멓게 색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편마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말고 왼쪽 건강한 손을 침상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는 그림을 찾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물어본 것이죠. 자, 요런 앙하이 자세에서 무릎에 또는 발목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대준 상태에서 체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엉덩이가 그대로 구축되는 또는 무릎이 그대로 구축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자동차에서 휠체어로입니다. 자,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항을 보니까 뭐 가나다라 규칙적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일단 휠체어를 대어 놓는다가 1번이겠죠. 휠체어를 이렇게 자동차에 그러면 그게 몇 번일까요? 네, 나번에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다가 바로바로 나왔네요.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가와 라 중에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는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밖으로 내린다. 라는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자, 앉히는 거는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나 평행하게 놓는다. 벨트를 풀어준다. 그리고 내린 다리를 내린다. 그리고 앉힌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푸실 때 제일 먼저 것을 찾고 그 위에 줄여 나가시면서 문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죠. 계단을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라고 그랬죠. 자,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아픈 다리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 1번, 그 다음에 그 지팡이 옆에 다리 2번, 그리고 멀리 있는 다리 3번 순서로 올라갑니다. 지팡이 먼저 올라가고 지팡이 옆에 건강한 다리 올라가고 그리고 아픈 다리가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았던 옆에 다리, 왼쪽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가 올라갑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척추 고정판 119 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들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척추를 안정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문항을 보니까 규칙점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가져왔으니까 이 물건을 갖다 놓는다 라는 것이 1번이 되겠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답은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가와 나를 볼게요. 자, 이곳을 대고 어떻게 한다? 가번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자, 고정한다 보기보다는 돌린다가 먼저가 되겠죠? 그러면 돌린다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3번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돌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대상자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돌린 상태에서 척추 고정판을 어떻게 이쪽으로 밀어 넣어 주겠죠? 3번입니다. 라번이 3번이고요. 그 뒤에 대상자가 이렇게 척추 고정판에 올라오면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묶을 때는 어디부터 묶는다? 무릎 1, 엉덩이 2, 그 다음에 가슴 3.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는 또 요게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나 하는 것이 시험에 나왔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자,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죠? 스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잡고 일어나면서 균형을 맞춘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스스로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입니다. 57번 대상자의 흡인 물품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고무 카텍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정답입니다. 자, 고무 카테터는 물에 담갔다가 꼭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어야 된다? 비벼 씻어야 합니다. 2번 흡인병은 1일 3회 아니고 흡인병은 어느 정도 병이 찼을 때 버려야 합니다. 3번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 소독이 아니라 끓는 물에 했다가 그늘에 말리는 것입니다. 4번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으는 거 아니고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카텍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자, 소독액 아니고 무슨 거? 그냥 끓는 물에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정답은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58번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1번 가스 밸브는 열어? 안 되겠죠?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 항상 모래주머니 수해 홍수가 난다. 홍수 지역이다.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준비했다가 막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밀려온 물이 집안에 빠진 후 직후 전기 차단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전 점검 받은 후에 전기 차단기를 사용합니다. 4번은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잘 목욕을 해서 위생 관리를 해야 되겠죠?
5번은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큰일 나죠. 정답은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59번 흡인기입니다.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자, 흡인기는 의료기구죠. 의료기구가 있는 데는 꼭 뭘 준비한다? 정답? 네, 1번. 보조 전원 장치를 꼭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60번 치아 손실이 있는, 자, 치아가 몇 개 없는 대상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잘게 썰어주자. 정답은 1번. 감자는 바짝 안 되겠죠? 문어 어떻게 먹죠? 흰떡 큼직 어떻게 먹나요? 양배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자, 양배추는 익혀서 먹으니까, 쪄서 먹으니까 치아가 없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육포 딱딱해서 못 먹겠죠?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1번 국소 난방 아니고 전체 난방해 줍니다. 2번 창가의 화분 위험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한 습도입니다. 4번 자연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자연채광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5번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네,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 대행 업무입니다. 자, 대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했지요.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자, 보호자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한다 스스로? 아니죠.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아니죠.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그렇죠. 대신 갔다면 대상자는 너무 궁금하겠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시켜 줍니다. 정답은 4번. 5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다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아니겠죠. 불만족하면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방을 청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자기 방을 청소하겠다 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죠. 해롭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몸이 아픔으로 청소하지 말라. 이러면 더 대상자가 적응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청소기를 주는 것은 아니죠. 시설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청소를 하는 것이 낙상 위험하고 상관이 없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번 온수기의 온도는 낮춰줍니다. 2번 높이가 높은 아니고 같은. 3번 문턱을 만들면 안되고 없애고. 4번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그러면 먹는다 그랬죠.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정답입니다. 자, 거울에 덮개를 씌워서 자신의 모습에 보고 놀라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죠?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서랍을 자물쇠로.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겠죠? 다른 서랍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엉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안 되죠. 고구마 순을 같이,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한다. 자, 갑자기라면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유를 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죠.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 요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대답을 하지 않겠죠. 침해 대상자니까. 자극적인 음식 안 되고 틀리의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더운 여름이라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자, 무더운 여름이라서 잠을 못 자니까 덥지 않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1번 시원한 홍차. 잠자리에 홍차는 카페인 안 되고 시원하고 얇은 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시원하고 얇은 이불로 덮어준다. 68번 야간에 배회하는 침해 대상자입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1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보고 놀라니까 걸어두면 안 됩니다.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자, 이 대상자는 단순한 일을 주어야겠죠. 일을 준다면.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네, 안전을 위해서 집안의 보행로를 만들어주고 걷게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실내 조명 어둡게 하면 낙상 위험이 있고요. 창문을 열어두면 실종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반복한다. 자, 반복할 때 또 같은 부채. 그러면 가격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물건, 똑같은 물건을 준비해서 대상자가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70번 제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되도록이면 함께 있어 준다고 했지요. 불안해서 그랬으니까 되도록이면 함께. 1번 애완견과 함께 있네요. 애완견이든 대상자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1번 침해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일기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 자극을 위해 일기 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증 대상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작성한 일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형식이 없지 않고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뭐 기쁜 일, 즐거운 일, 특별한 일 이런 등등의 일들을 적어놓고 서로 대화하게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 관심은 상관없고요. 계산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일기 쓰기는 뭐가 준다? 지남력이 좋아진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자, 지남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72번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서지원 서비스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말벗, 그리고 격려, 그리고 위로가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상담, 세 번째는 의사소통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정서지원 서비스 1번에 말벗, 격려,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벗의 역할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1번 못 들은 척? 그럼 말벗이 아니죠. 2번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이것도 말벗이 아니죠. 3번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다? 자, 이것은 격려 위로가 아니죠.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네, 말벗만 해주는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과 관여하지 않는다. 자, 5번에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이런 충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3번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 어떻게 한다? 느낌을 말한다. 나의 느낌은 어떤 것이죠? 불평이다, 불만이다, 또는 걱정된다, 또는 답답하다 등등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당신은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이거는 느낌 아니죠. 귀찮으신가 봐요. 이거는 느낌 아니죠. 나의 느낌이어야 됩니다. 냄새가 난다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거예요. 이건 느낌 아니고요.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셨군요. 이것도 느낌 아니고 그냥 사실이죠. 건강을 해칠까 염려가 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염려가 되니는 나의 느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전달법은 항상 나가 주어이며 무엇을 말한다? 느낌을 말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자, 이 나 전달법도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나 전달법 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가서 한번 더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74번 송편 만들기.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며 머뭇. 자,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면 좋겠죠? 자, 1번 대신? 아니죠. 2번 큰 소리로 안 되고 천천히 시범. 정답은 3번입니다. 시범을 하며 어떻게 한다? 함께 만든다.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 이름과 존칭 하니까 치매 대상자가 생각이 나고요. 사람, 시간, 장소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진압력의 문제이네요.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사만 보면 여보라며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를 볼 때 누가? 여보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보가 생각이 나세요? 라는 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네 여보 부르셨어요? 이것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도 틀린 대처 방법.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파마 머리를 보면 그랬으니까 파마 머리만 보면 할머니 생각,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설사와 복통, 2번 운동 후 혈압, 3번 손가락을 베어 출혈, 4번 발목 염좌로 통증,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곤란. 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대상자는 바로 기도가 막힌 사람, 즉 호흡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78번 자, 대상자 왼쪽 팔에 출혈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팔은 심장보다 높게. 정답은 1번입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인 이유는 90도로 내려갔고 손가락은 들었고 90도 내리기 위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와서 즉 전기 충격을 하는 기구입니다.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1번입니다. 자, 패드는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빗장뼈, 오빗, 왼쪽의 겨드랑이, 오빗, 왼겨. 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가슴 압박합니다. 리듬은 몇 분마다? 2분마다. 자,
자, 이것도 자동심장 충격기 영상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파악해서 보시면 절대 틀릴 일 없으니까요. 이것도 조금 다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쌤 요양TV는 여러분과 함께 요양보호사 쪽집게 핵심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